기억을 잊는 자. 일부 망각의 장막. 제5화. 현실의 틈 제5조각. 2029년 서울. 역사교육청 기획연구실. 복귀 첫날 아침 도연은 텅 빈 복도 끝에 멈춰섰다. 출근길은 전과 같았지만 발걸음은 낯설고 공기는 무거웠다.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았건만 그 사이 도연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가 품고 돌아온 건 단지 기억이 아니었다. 이름이었고 사명이었고 시대를 건너온 맹세였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익숙한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키보드 탁건음, 복사기 작동음, 어딘가서 들리는 회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얇은 막 하나를 두고 격리된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엔 출근 전 회랑 공지가 올려져 있었다. 신규 역사 과목 통합 편찬 지침 시안 내부 검토 회의 안내. 문서 상단엔 대한민국 근현대사 편제 개정안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도연은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문서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엔 익숙한 문장이 줄지어 있었고 동시에 낯설게 변형된 단어들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고조선은 초기 부족 사회로 바뀌어 있었고 당군은 단지 설화 속 인물로 각주 처리되어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기억 속에서 분명히 만났던 당군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다. 맹세했고 이름을 넘겼으며 역사를 설계하던 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존재가 이 회람지 몇 문장으로 지워지려 하고 있었다. 그는 회람지에서 시선을 떼고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동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문서 검토와 회의 준비에 몰두해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그 평온 속에서 도연은 도리어 숨이 막혔다. 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만 혼자 고요의 언저리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선배, 회의실 가셔야 해요.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태연했다. 그러나 도연은 그녀의 말 너머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도연이 들을 수 없었던 진동이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잠시 스치듯 그도 모르게 공명을 느꼈다. 혹시 그녀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회의실 문이 열리자 실내는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엔 개정된 교과서 단원이 투사되고 있었고 앞에 선 팀장은 분절된 문장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제협약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감한 표현은 가급적 축소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이런 문장이 떠 있었다. 한민족 기원의 불확실성에 따라 고대사의 서술은 최소화한다. 순간 도연의 시야가 좁아졌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끌어올랐다.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은 무언가가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왜 자꾸 지우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나왔다. 회의실 안은 일순 조용해졌다. 팀장은 슬며시 고개를 돌렸고 미진은 도연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그 순간 주변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우리는 편찬자입니다. 해석자는 아닙니다. 팀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해석 없는 기록은 죽은 문장일 뿐입니다. 역사는 기억이고 기억을 지우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도연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또렷한 어조로 말했다. 방 안의 공기는 정적처럼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펜을 놓았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끄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도연은 스스로에게도 묻고 있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는가? 그 순간 스크린의 빛이 살짝 떨렸다. 도연은 그것을 착실하 넘기려 했지만 시선 한쪽에서 어두운 형체가 번져 나왔다. 스크린 뒤쪽 벽면의 그림자 속에서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나타났다. 눈이 없는 형체, 그러나 분명히 응시하고 있는 존재. 그 형체는 마치 삭제된 이름들의 잔상이 모여 형성된 듯했다. 그것은 형체가 아니라 공명에 가까웠다. 이름을 빼앗긴 자들의 기척. 도연은 그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문서를 다루는 자가 아니었다. 미진이 그의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지금 그거 보이는 거죠? 도연은 눈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진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믿음처럼 또렷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했다. 그 형체 작년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스크린 뒤에, 회의실 유리벽 뒤에.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니, 못 보는 거겠죠. 당신도 기억을 받은 겁니까? 도연이 물었다. 미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기억이 아니라 질문을 받았죠. 당신은 이걸 잊을 건가요? 라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도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복잡한 안도와 새로운 긴장을 느꼈다. 삭제된 기억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지금도 기억할 자를 찾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도연과 미진은 회의실 끝 조명 아래에 잠시 남아 있었다. 벽면엔 여전히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그 뒤엔 어렴풋이 실루엣이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로 말하고 있었다. 미진 씨. 도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받은 그 질문. 나도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같은 문을 지나온 것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문은 스스로 열 수 없지만 누군가 손을 얹어줄 수는 있죠. 도연은 품속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첫 장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기억을 설계하는 자다. 나의 이름은 이어진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펼치며 새 문장을 써내려갔다. 기억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 이곳 현실 속에서도 흐르고 있다. 그는 펜을 멈추지 않았다. 그 잉크가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그 순간 펜촉이 떨리며 페이지 아래쪽에 낯선 문양 하나가 떠올랐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선들이 무늬처럼 엮여 있었고 그것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건. 도연이 놀라 속삭였다. 이건 지도야. 미진이 몸을 숙여 함께 들여다보았다. 문양은 고대 상형의 형식을 띠고 있었고 선과 점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시에 깨달았다. 기억은 단지 추억이 아닌 다시 찾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이 지도. 아마 도연 선배에게만 열린 걸지도 몰라요. 미진이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은 준비된 사람 앞에서만 스스로를 드러내거든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의 문양은 단지 안내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자 초대였다. 그 길을 따라갈 용기가 있는지, 그가 진정 잊힌 이들의 기억을 꺼내올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있었다. 만약 이 문양이 진짜 길이라면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찾아야 할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일지도 모르겠네요. 미진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잊힌 건 기록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가 되찾아야 할 건 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그녀의 말 끝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 속에 마주 보았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말보다 더 깊은 동의를 나누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도연은 문득 떠오른 한 문장을 노트 구석에 조용히 적었다. 기억은 길이자 거울이다. 그리고 나는 그 둘을 함께 걷는다. 그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회의실 창 너머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울림. 스크린 뒤 실루엣이 흔들리더니 잔상처럼 흩어지며 사라졌다. 보내준 걸까요? 미진이 조용히 물었다. 도연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노트를 닫고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책과 낡은 지도 조각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위에는 처음 본 문양과 닮은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그리고 첫 균열이 지금 막 현실에 스며들고 있었다.